네, 이번에 제가 보강할 부분은 함수의 그래프. 바이블로 하면은 261페이지. 단원 이름은 함수의 극대, 극소와 그래프입니다. 극대, 극소, 그래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프 그리기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겠다. 특히나 미적분 1이기 때문에 이제 3차, 4차 함수와 같은 다항 함수들, 보통 대부분이 이제 3차, 4차 함수들이죠. 다항 함수들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죠.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미분을 사용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적당한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1, 이런 이제 3차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미분한 결과를 할 수만 있다면 이 단어는 뭐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딴 것도 아니고 딱 간단해요. 그쵸? 제가 이제 2차 이상과 1차와 상수로 구분을 했습니다.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2차 이상들은 지수가 내려오면서 앞에 있는 개수랑 곱해진다. 1 곱하기 3에서 3. 그리고 이제 차수는 하나 줄어든다. 2 곱하기 2에서 4. 차수는 하나 줄어든다. 1차 같은 경우는 개수인 4만 남고, 상수 같은 경우는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도함수, 일명 미분한다라는 개념이었죠. 이 정도만 할 줄 알면은 이 단원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본 정보는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일단 이 단원에서는 순서대로 하나씩 배우긴 해요. 근데 이거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일단 증가와 감소를 배우고, 그것을 섞어서 극대와 극소를 배우고, 이걸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게 큰 줄기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가 감소를 이해하자. 두 번째, 극대 극소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자. 세 번째, 이걸 이용하여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리자. 증가 감소의 정확한 정의로 놓고 본다면 또 할 게 많습니다. 구간 내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왼쪽 점의 높이보다 오른쪽 점 높이가 높을 때, 항상 이럴 때 우리는 증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줄이고 미분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냥 이거야 돼요. 이거. 이러면 증가, 이러면 감소.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대충 상상해보세요. 증가하는 모양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양수 방향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양수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양수 아니겠는가? 즉, 순간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양이 모이니 증가 아니겠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그냥 축약하자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도함수값이 양수면 증가, 그러니까 반대이면 감소라는 거죠. 일단 증가 감소는 요거만 하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조합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는 뭐냐라고 할 때 얘는요, 평평하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어차피 미분이라고 하는 게, 미분이야 말 그대로 미분이라고, 작게 잘라서 만든 기울기, 순간 기울기, 접선 기울기, 짧은 기울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프가 쭉 있을 때 이 그래프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짧게 쓸 때 그 하나하나들의 기울기 그게 바로 미분입니다. 하나하나들의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양수가 모이면 증가, 기울기 음수가 모이면 감소, 기울기 000이 모이면 그래프가 평평하지 않겠어요? 그쵸? 네. 일단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짧은 기울기라서 짧은 기울기가 쭉 모여있다. 양수인 것까지 모여있는 것, 기울기 값이 양수가 되는 것까지가 증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 셋을 어떻게 조합시키냐에 따라서 가운데 평평한 걸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 오른쪽은 감소하는 모양이네? 가 될 수도 있겠고요. 2차 함수처럼. 왼쪽은 감소, 오른쪽도 감소할 수 있겠네. 왼쪽은 증가, 오른쪽은 증가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이제 갈리는 겁니다. 어떤 0이라는 거, 즉 평평한 기울기를 기준으로 좌우의 기울기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일까에 따라서 그래프가 총 증가와 같이 4가지 케이스로 그래프가 그릴 수가 있어요. 왼쪽 기울기는 양수, 가운데 기울기는 0, 평평, 오른쪽 기울기도 양수. 이럴 때 우리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왼쪽 기울기는 양수, 가운데는 평평, 오른쪽 기울기는 음수. 우리는 그럴 때 2차 함수 배웠던 위로 블록과 같이 볼 겁니다. 왼쪽 기울기는 감소, 가운데는 평평, 오른쪽은 증가. 이럴 때는 2차 함수 아래 블록과 같이 그릴 겁니다. 왼쪽 기울기는 음수, 감소, 그러니까 평평, 다시 감소하는 모양. 이때는 다음과 같이 그릴 겁니다. 사실상 문과에서 배우는 모든 그래프는요, 이 4개의 곡선을 잘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해요. 요 곡선 다 갖다 붙이고 해서 그래프 그린 거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그래프 그린 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지금과 같이 평평한 곳이 이렇게 존재할 때가 우리는 이제 극대,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는 이제 극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통 두 개를 합쳐서 극과 극대점, 극소점 합쳐서 이제 극점, 요 y 좌표값을 극대값, 요 y 좌표값을 극소값 이렇게 분다는 건데, 이건 뭐 이제 간단한 용어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까지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극대 극소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증가, 감소, 평평을 잘 섞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 모양이 나올 텐데, 요것이 극대고 요것이 극소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은 극대 극소 정의가 이게 아닌데, 어차피 1학년 과정 푸는 동안은, 2학년 과정 푸는 동안은 이거 외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 엄밀히 말하면 또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나오면서 뭐 극대점은 어디인가 하면은 뭐 여기도 극대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다항함수 미분에 관련된 거 갖고는 이런 걸 낼 리가 없어요. 이쪽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극대 곡선 다항 같은 것만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되고요. 지금부터 이거를 잘 짜집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조금씩 예를 들게요, 하나씩. 여기서는 이제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약간 예를 들어줄 테니까 예를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기초인 1차 함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인 1차 함수. 이렇게 수업해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냥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가 EX라는 1차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미분하면요, 아까 배웠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계수만 나옵니다. 2. 자, 얘는 지금부터 이제 기울기입니다. 아주 짧은 선분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짧은 선분. 이걸로 지금부터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표. 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변하는 동안 과연 fx 값은 각각 얼마씩이고 f'x는 얼마씩인지를 구해볼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4 나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0 대입하면 0이,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가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중2 때 했던 거죠. 도함수,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마이너스 1을 대입하던 2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던 2를 대입하던 언제나 그 값이 2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2라고 하는 값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갖고서 표를 만드는 것까지는 중2 때 했다 이거예요. 참고로 얘는 뭐 하는 그래프 그릴 때 뭘 하죠? 얘는 점을 찍습니다. 점. 얘는 점을 찍는 용도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점을 찍어라죠. 얘랑 얘를 본다는 얘기는요, 기울기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짧게 짧게 잘라놓은 기울기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뜻이죠. 일단 점 5개를 찍을게요. 간단하게. 마이너스 2일 때 뭐 마이너스 4라는 이 점을 찍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찍고요. 0,0 원점 찍고요. 1,2라는 점 찍고요. 2,4라는 점을 찍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연습장 같은 데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거예요. 접선 기울기. 그러니까 짧은 선분의 기울기라고 해요. 짧은 기울기. 짧은 기울기 생각하세요. 짧은 기울기. 기울기를 각각 x 좌표마다 이 자리의 짧은 기울기들을 겹쳐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 이 자리, 기울기 이 자리, 기울기 이 자리 이런 식으로. 짧게. 각각의 점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방향의 미래 방향이랄까? 예측 방향? 이 점으로부터 나아가는 그래프가 이 점으로부터 이게 번식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각각 분열, 세포 분열하듯이 번식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자라서 박테리아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저 1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해 가나요?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색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차 함수 하나 그려봤고, 2차 함수 하나 그려볼까요? 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2x 할게요. 너무 식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2차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지수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개수랑 곱해진다고요. 2죠, 그러면. 1 곱하기 2에서. 그 다음에 이제 차수 하나 내려갑니다. 2차식이었던 게 1차식으로. 그 다음에 1차식 같은 경우는 뭐하라? 개수만 남겨라. 마이너스 2 이렇게 말이죠.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것도 뭐 많이 대입하지 말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정도만 대입할게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집에 이게 칠판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 연습장 큰 거에다가 한번 해봐도 괜찮습니다. 연습장 큰 거에다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한 20개쯤 적어봐, 점을. 한번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각각 함수 값은 얼마일까? 왜냐면 이거는 중3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중3 때 이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일단 전부터 찍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야? 1 플러스 1에서 3 나오겠네요. 그렇죠? 0을 넣으면 0 나오고요. 1을 넣으면 1 빼기 2라서 마이너스 1, 2를 넣으면 4 빼기 4라서 0이겠죠? 3을 넣으면 9 빼기 2니까 3 나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fx 값들, 함수 값들이 나오고요. 자, 이제 미분계수 값, 도함수 값들이 나옵니다. 이제 미분계수 값.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부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1을 대입하면 0이, 2를 대입하면 2가, 3을 대입하면 6 빼기니까 4가 나오겠죠. 이해 가죠? 일단 이것으로 하는 건 뭐다? 이것으로 하는 것은 점찍기라고요. 그래프 내의 점찍기. 왜 함수값들이니까 그게. 뭐 마이너스 1일 때 3, 0일 때 0,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도 0, 3일 때 3. 그리고요, 각각의 점에 짧은 접선을 그립니다. 짧은 직선, 기울기 이만한 거.
x좌표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4짜리인 기울기고 대충 그렇게 이 정도쯤. 0일 때 접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0일 때는요 마이너스 2짜리인 기울기 이 정도쯤. 얘보다는 좀 덜 기울겠죠. 얘가 마이너스 4짜리니까. x가 1일 때는요 0, 접선 기울기 0. 평평해요. 평평이라는 거. 특히나 이런 식으로 0 나올 때가 평평하다는 걸 주목하면 됩니다. 평평하다. 그래프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 이제 증가를 꾸준히 했던 학생들, 성적이 계속 떨어졌던 학생들, 올라왔던 학생들, 이제 잠시 쉬어가는 구간. 방학, 뭐 설날 이런 거죠. 잠시 점수가 멎어 있는 구간입니다. x가 2일 때는요 기울기 2. 요 자리에서는요 기울기 2짜리. 3일 때는요 4. 기울기 4. 이제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알아? 옆으로 조금씩 확장. 세균 번식.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이해가나요? 2차 함수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점 찍는 거에 불과해요. 점을 찍고 사이를 메꾸는 거죠. 사이를 메꿀 때 완전히 그냥 추측에 의해서만 메꿨는데 이제는 방향을 좀 안다는 거죠. 아, 이걸 메꿀 때 내가 이렇게 위로 가도록 메꿔야 이게 아래로 가도록 메꾸는 거야. 아니, 이건 평평하게 메꾸는 거야를 이제 안다는 거야, 대충. 좀 더 정확히 그리고 싶으면은 요 간격을 좀 더 적게 만들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이렇게 쳐볼게요. 이런 3차 함수가 하나 있다.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 3 내려와요. 지수는 내려오면서 개수랑 곱해집니다. 지수는 내려오면서 이렇게 ax n제곱 이런 거 있으면 지수는 내려와서 a랑 곱해져요. 이렇게. 그리고 x는 차수가 하나 더 줄어들죠. 미분은 크게 두 가지. 뭐라고? 내려온다, 빼진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려와서 곱해지고요. 차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게 미분의 가장 기본이죠. 다함수 미분의 기본. 그래서 일단 3이 내려와서 1과 곱해지고요. x는 제곱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요령이라면은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미분. 초등학생도 잘 듣고 나서 다 미분할 수 있거든. 그 이거 잘 그대로 베끼면요. 아마 고등학생들이 놀랄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온다. 1차식 같은 경우는 내려올 게 없죠. 그러니까 1밖에 없으니까 1이 내려오고 0이 는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차 함수는 개수만 남는다. 상수항은 고려하지 말아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적당하게 잡을 건데요. 표를 만드는 요령이 있을까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요. 이왕이면은 평평한 것을 그래프 안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요, 이렇게 주어질 때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어느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의 점수를 매긴다면 뭐 인생의 굴곡, 땡땡땡의 인생 극장, 나의 전성기, 나의 뭐 암흑기 해가지고 탄생할 때는 뭐 암흑기였는데 살면서 우리 집 나아졌어요. 근데 요때 뭐 어떻게 크기를 겪는 바람에 다시 하락으로 떨어졌고요. 다시 뭐 재기했고요.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라고 하는 거 할 때 그렇죠. 요런 곳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전환기죠, 일종의. 그렇죠? 잘 나가다가 꺾이게 된 지점들. 터닝 포인트.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어디냐죠, 사실. 그렇죠? 주식으로 놓고 봐도 여기가 어딜까? 성적으로 놓고 봐도 내가 떨어지게 된 그때가 시점이 왜 떨어졌을까? 올라가게 했을 때는 언제부터 올라가게 했을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터닝 포인트.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용어를 말한다면 극대 극소와 같은 극값들에서 극점들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요. 이 터닝 포인트의 특징은 뭐다? 순간적으로 접선 기울기는 제로입니다. 평평해요. 잠시 동안 여러분이 이런 산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는 약간 평평한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들은 뭔가 올라가, 즉 증가해, 내려가, 감소해 라는 느낌 받는다면
정상에서만큼은 평평이라는 느낌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평평한 곳, 다시 말해서 이게 0 나오는 곳을 메인 삼아서 이 좌표를 구하는 거지 완전 생뚱맞은 곳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0 나온 곳이 어딘가요? 보다시피 0 나온 곳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군데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당하게 x를 잡는 게 중요해요.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은 점을 잡아놓고 각각 함수값과 도함수가 미분값을 계산해 봅시다. 나머지는 대입에 불과하다고요. 0을 대입하면요. 여기 뭐 0 대입했으니까 1 나오죠. 1 대입하면은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2를 대입하면 8 빼기 6 더하기 1이죠. 그럼 3 나오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3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군요. 그쵸?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계산하고 있는데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값을 계산해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를 넣는 순간 1을 넣는 순간 제로 나오는 거 이해했으니까 이게 제로 됩니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2를 넣으면은 12 빼기 3이 9 나오겠네. 그쵸? 마이너스 2를 넣어도 9가 나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뭐 하면 된다? 점 찍고 조그만 선분들 그리고 이과선이 아니라 점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들을 증식시키라. 박테리아 증식되듯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는 3 0일 때는 1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3 자, 이런 점들의 점을 찍고요. 이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1 때는 9짜리. 야, 굉장히 가파른 모양으로 생긴 짧은 직선. 마이너스 1 때는 0. 여기는 약간 평평한 짧은 직선. 0일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짜리 기울기를 갖는 또 짧은 직선. 1일 때는 0. 1일 때는 다시 평평한 짧은 직선. 2일 때는 9. 마찬가지 2일 때는 굉장히 가파른 짧은 직선. 을 그린 뒤 이것들을 뭐하라? 양옆으로 스금스금 넓혀봐라 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접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접선. 그러니까 요 짧은 선분을 구했다면은 그래프도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분의 뜻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증감표를 함수값에 대한 표값을 그려서 점을 찍고선 단순히 그 점을 그냥 예상해서 그 사이사이에 메꾸는 역할로만 그래프를 그렸다면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제 얘가 나아갈지 이 그래프가 이제 증가 쪽으로 나아가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 될지 평평한 모양을 유지할지 내려가는 모양이 될지를 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예측성 있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열심히 연습하면은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은 일단 그래프의 기본은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 교재에 있는 거, 4차 함수 같은 거 한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얘기했듯이 이건 보강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오랫동안 좀 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하는 거고 자세한 거는 뭐 시험 기간 같은데 다시 들어갔을 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차 함수 중에 이런 거 볼게요. fx가 4분의 1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다음과 같은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라. 필요하다면은 중요한 점, 아까 얘기했던 그 터닝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들도 찾아보고 그 좌표도 한번 구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증가상 이거 넘어갑시다 그냥 이런 것들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일단 이게 나오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뭐다? 도함수를 찾는 겁니다. 도함수는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곱해집니다. 1 되겠네요.
개수는 1이지만 차수는 3차가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지수가 내려와서 곱해집니다. 3 되겠네요. 그리고 차수는 하나 내려와서 2차 함수. 마찬가지 내려옵니다. 2 되겠죠? 부호는 2에. 예, x는 이제 1차씩.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 즉, 이 그래프가 터닝 포인트를 갖는다고 친다면, 터닝 포인트 갖는 곳들은 얘네들이 다 0 나오는 곳들에서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다. 이게 0 된다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이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렇죠? 앞에가 x 이렇게 묶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꼴. 안에 있는 2차식은 또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빼기 1과 x 빼기 2꼴로 인수분해 됩니다. 앞에는 x가 하나 있고요. 이 셋을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0, x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표를 그릴 때 0, 1, 2가 들어가도록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표에. 자, 이제 이 표를 단순화 시킵시다. x에다가 0과 1과 2와 그 외에도 나머지 수많은 값들을 대입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간략하게 그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0 나오는 값에 해당하는 x좌표만 찾았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함수와 함수값과 도함수값을 찾아야 될 텐데 도함수값은 당연히 0 되는 값을 찾았으니까 넣기만 하면 다 0, 0, 0 나오는 거고요. 함수값은 일일이 계산하는 겁니다. 0을 넣으면 이거 0 나오죠. 1을 넣으면 헐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4분의 1 나오겠네요. 2를 넣으면은 헐 2의 4제곱은 16이니까 4 빼기 2의 세제곱 8에다가 2의 제곱 4를 넣어서 0 나오겠군요. 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진 않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갖고는 이게 평평하다는 것만 알 뿐이지 그 사이사이마다 증가할지 감소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요 사이사이에 해당하는 부호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플러스 1짜리 기울기냐 마이너스 3짜리 기울기냐 이런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다 구해도 좋지만 이제 간략하게 그릴 때 개형을 그릴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즉 여기다가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한다면 이 값이 양수겠는가 음수겠는가 우린 그것만 따지겠다 이겁니다. 일단 아까 0 되는 값은 이미 찾은 상태이므로 얘네가 0이 되진 않습니다. 0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 값은 무조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는데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 굉장히 큰 숫자 뭐 마이너스 1억 정도 마이너스 1조 정도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네가 아무리 계산한다 하더라도 얘를 이길 수는 없어요. 3차식을 마이너스 1억 정도 넣으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억의 세제곱입니다. 음수값 나오겠죠 어쨌든. 그렇죠? 음수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뭐 2분의 1과 같은 숫자도 되겠죠. 그렇죠? 넣어봤을 때 이게 과연 양수일까 음수일까 계산해보면 돼요. 물론 조금 더 빨리 잘할 수 있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모양이 x의 x 빼기 1의 x 빼기 2 모양이었죠. x 절편 3개가 나와요. 0, 1, 2. 그러면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도함수 그래프가 0, 1, 2. 그렇죠? 도함수는 보다시피 3차 함수고, 그러니까 3차 함수를 이미 좀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걸 풀어야 풀립니다. 3차 함수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됐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3차 함수를 그리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에요. 따라서 0과 1 사이를 넣으면요 양수 좌표가 나오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이게 안 될 때는 아까처럼 2분의 1 같은 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넣었을 때 어쨌든 양수가 나오는 걸 알고 1과 2 사이에 x 좌표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는 걸 이해하고 2보다 큰 수, 마찬가지 큰 수니까 1억 같은 수를 넣으면은 계산하면 굉장히 큰 수 나오겠죠? 양수 나오는 걸 이해해서 다음과 같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부호를 찾는 것 정도만 하면 됩니다. 뭐 정확한 값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뭐 쓸데없는 점을 찾아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금과 같이 표에 아주 일부만 갖고선 찾아보자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증감표라고 해요. 증감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도함수 값이 0 나오는 값들, 평평한 값들, 터닝 포인트들을 조사해놓고 그 터닝 포인트들 사이사이마다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좌표값만 잘 알아도 증가 감소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그래프로 그린다고 치면은 어떻게 그린다? 0,0이죠? 1,4분의 1이니까 뭐 한 이 정도쯤에 찍읍시다. 그리고 2,0이죠.
이런 식으로 세 점을 찍고요. 얘네 셋에서는 평평한 거예요. 일단 평평한 모양입니다. 이 왼쪽, 그러니까 x-1, -1 같은 각 왼쪽의 녀석들은 모두 다 -1, -1와 같이 음수 기울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이 왼쪽은 다 감소하는 모양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야 접선 기울기가 다 음수가 나오죠. 접선 기울기, 음수 이렇게. 근데 0과 1 사이에 뭐 0.1, 0.2와 같은 수들은요, 죄다 도함수보가 양수입니다. 그 얘기는 요 사이는 전부 다 짧은 선분의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 나온다는 얘기, 즉 얘에서는 이게 증가해야 한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그러다가 다시 1과 2 사이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내려가야 돼. 그래프가 감소해야 돼. 그러다가 이 오른쪽은 또 도함수가 플러스 증가해야 돼. 그래서 이 오른쪽은 증가하는 모양과 상관없이 그려진다는 거고, 이렇게 그려질 때 요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극소점, 얘를 극대점이라 하여 극소점의 y 좌표인 이 둘이 극소값, 극대점의 y 좌표인 얘가 극대값이다 정도까지만 얘기해주면은 그래프를 꽤 잘 그린 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이제 x 절편이나 y 절편,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맞게 x 절편이 나오고 y 절편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y 절편 정도까지는 표시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적어주면 이제 매너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한 그래프 그리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걸로 그래프를 그렸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프 그리기는 최소한 3차 함수 10개, 4차 함수 10개 정도는 그려봐야 돼요. 이게 지금이니까 하는 겁니다. 나중에 3학년 올라가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2도 하고 확률과 통계도 하고 기하와 벡터도 하고 할 텐데, 그거 하면서 미적분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그거 하는데도 벅차죠. 뭐 문과 학생들이야 어차피 나중에 또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미적분을. 근데 그때에도 이런 거를 다시 그리진 않아요. 그때는 또 다른 문제,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걸 고등학교 2학년 요맘때, 그러니까 겨울방학 끝날 때라든지 학교 진도가 나갈 이 시점에 이 그래프 연습을 안 해놓으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리기 좋은 시점이에요. 겨울방학, 봄방학. 사실은 좀 약간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방학 기간이니까 이때 이런 3차 함수, 4차 함수 적어도 각 함수별로 10개씩 그려봐서,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다음과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3차 함수는 결국 이런 모양 외에는 등장하지 않겠구나.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 외에는 등장하지 않겠구나를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외워도 물론 되겠지만 깨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심한 문제를 접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걸 배워두기 참 잘했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밖에 안 되는구나를 이해해야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일단 오늘 이 함수의 극대, 극소와 그래프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 얘기가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많긴 하지만 간략한 보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